이들이 사람인가요?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이게 악마지. 진짜 이렇게 악질적인 청소년 범죄는 전 진짜 보다 처음 봐요. 네, 이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고 아이까지 죽이잖아요. 악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은 이만한 사건들을 애들을 넘어설 수 있는 사건이 없어요. 악마들의 범행입니다. 이건 청소년의 범행이 아니에요. 97년도 7월 9일 날 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서 어떤 모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이죠. 간단하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4명, 남자 2명, 여자 2명이 어떤 그 가정 주부를 아파트에 침입해서 살해하고 네. 아이까지 살해했던 아주 잔인무도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그 애들이 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살짜리 아이하고 5살짜리 아이 그리고 두 부부가 살았나 봐요. 근데 남편이야 출근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오후 2시 반 정도에 5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미술학원을 다녀왔죠. 그래서 자기네 집 배를 누르면 평상시처럼 엄마가 3살짜리 동생을 안고 문을 열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벨만 누르다가 이제 울고 뭐 그랬어요. 그거를 옆동에 사는 작은 이모가 발견을 했죠. 이모가 급하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전화를 받은 이 아빠가 이제 열쇠를 들고 집에 온 거죠. 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거실이 개판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그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그 화장실 안에 그 욕조에 물을 받아놨는데 거기에 엄마가 엎드린 채로 익사 상태로 등 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흉기에 찔려서 그 핏물이 고여나왔고 거의 핏물이에요. 욕조에. 그런 상태. 그리고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익사 상태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서 지문이 이제 30개나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가족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다 뿌려버렸으니까 범인들이 접촉한 거로 스스로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는 양동이를 퍼다가 물을 다 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물에 젖으면 지문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다행히 족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크게 단서가 됐던 게 바로 족적이었는데 족적을 딱 보면 저희가 대충 다 전면이 안 나오더라도 폭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봐서 몇 밀리라든지 문양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단 이 아이들의 첫 번째 실수였던 거죠. 신발을 일단 신고 들어갔기 때문에 족적이 4사람이 발견됐는데 밀리미터가 너무 작은 거죠. 발 사이즈가. 245에서 뭐 255mm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아이들의 족적일 개연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전부 다 운동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인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거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범행 도구도 얘네들이 맞습니다. 놓고 가고요. 아마 그 주방 쪽에서 본인이 사용했던 식도를 놓고 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범죄자로서는 계획성이 없고 경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네. 그 현장 주변에서 똑똑 떨어진 낙하은 같은 게 발견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낙하은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용의자 혈흔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하고도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조금씩 범인상들이 그려지잖아요. 여기는 지금 침입의 흔적이 뭐 훼손하거나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럼 피해자가 열어준 거죠. 네. 근데 피해자 특성상 초인종을 눌러도 거의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는 면식범이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다 보니까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청소년일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네 4명이 명. 같이 했을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탐문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형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 피해자의 집 바로 앞집이에요. 앞집에 사는 김모 군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걔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걔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아이고 하니까 이웃집 주민들은 알아요. 네. 사실
비행 청소년이고 거기서 그럴 만한 일이 음.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머릿속엔 딱 걔부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형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바로 확인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서 걔가 있는지 살피면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도 살피죠. 딱 보니까 밤색 여성용 밤색 슬리퍼가 있어요. 그거 형사가 수거해가지고 미창해서 혈흔을 찾은 거죠. 즉 말하면 피해자 혈흔인 거죠. 네. 이때까지만 해도 4명이라고 추정만 하고 일단 나머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 김모군만 이제 경찰이 그 혈흔으로 잡은 거예요. 그 검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정도 또 증거가 있으면 말 못하죠. 뭐 10분 만에 엄마 불러달라. 내가 전부 다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제 무너져 내렸고 그러면 이제 검거 마저 할까요? 네. 자, 김군 검거했는데 자 이제 김군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3사람도 자백을 다 했겠죠. 네. 최모군 최 씨예요. 나물 채자 채. 네. 최가 아니고 채. 네. 16살. 네. 그다음에 최 모양이 있어요. 네. 걔는 15살. 이거 최모군하고 연인 관계예요. 둘이 최 모양하고 네. 그다음에 윤 모양은 18살이에요. 나이가 네. 좀 더 많습니다. 요 3사람이 그 김군하고 4명이서 이제 이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김군을 시켜갖고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게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경찰이 이 검거를 합니다. 저희가 가해자 한 사람이 그 아마 손에 찔렸 식도를 사용하면서 손이 다쳤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군 그러니까 최모군한테 그 손에 상처가 있는 게 발견이 되면서 얘네 4명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와 이제부터 하나씩 봐야 되겠는데 와 김모군은 네. 일단은 자퇴 바로 앞집 아이예요. 네, 바로 앞집 앞집. 아이죠. 예.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 특수저혈도 전과 앨범이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이제 제대로 못 댕긴 거죠? 그렇죠. 자퇴라고 하는데 자퇴를 하고 이제 집에서 아마 검정고시나 준비해 이러면서 꽁냥꽁냥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기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다니다가 자퇴한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야, 내가 한탕할 곳 받았으니까 너 하순으로 내려와라. 이러면서 최모군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간 게 최군이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신 줄 아세요?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나이 16살짜리가. 네. 거기서 근데 만난 애인 채양하고 이제 걔는 15살이잖아. 네. 15살. 네. 애인 채양한테 야 화순에 있는 내 선배가 잠자리 마련해 준단다. 그러면서 야 우리 내려가자. 그리고 한탕하면 우리 집 마련해 가지고 서로 살 수 있어. 막 이래서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도 황당하더라고.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화순에 내려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자애들을 잡아가지고 팔아넘겨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우리 둘이 동거하는 집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양은 거기서 아 좋아 오빠 잘 됐다 이러면서 같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언니예요. 윤양은 18살. 윤양 3살 더 위죠. 네. 최 모양보다 3살 더 위인 그 윤양 언니를 같이 데려갔어요. 언니 데리고 갈 때도 그 얘기 했겠죠. 그렇죠. 기차 타고 내려가요. 네. 그래서 7월 7일 날 오후 3시에 광주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순으로 갔겠죠. 그날은 김군 집에서 고스톱 치면서 시간 보냈대요. 그 다음날 7월 8일 날 슈퍼에서 과도 2개 구입해요. 네. 이때부터 이제 범행 준비하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야 너 채모구나 니네들 내려와 한탕하자 하고 불렀을 때 그때 김군은 나름대로 그 주변을 다니면서 범행 털을 집을 모색을 쭉 해뒀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칼 2개 딱 소지하고 지가 이제 근처 봐뒀던 아파트 같은 데를 이제 그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생각한 대로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첫 번째 시도는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을 불러냈을 때 주부가 안 열어줘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죠. 두 번째 시도는 창문을 뚫고 들어갑니다. 창문을 뚫고. 네. 이렇게 초인종 눌러서 잘 안 되니까. 복도식이다 보니까 창문 쪽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네. 쪽이 있다 보니까 그걸 뜯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훔칠 게 없었어요. 네. 훔칠 게. 그러니까 어지간히 좀 어려운 집이었던 것 같아요. 훔칠 게 없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도 그 이후에 뭐 대여섯 군데 돌면서 아파트 주변을 돌면서 뭐 초인종도 눌러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인기척도 없다 보니까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가 가버리죠. 하루를 이제 까먹은 겁니다. 이 네 명이. 네. 예. 그리고 이제 낙담했겠죠. 네. 7월 9일 날 됐는데 이제 여기서 참 답답한 얘기가 나옵니다. 7월 9일 날 엄마가 빨리 친구들 다 내보내라고. 언제까지 우리 집에 너 이러고 있냐고 야단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김군하고 그 채군이 밖에 나와갖고 쫓겨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빨리 가라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마지막 범행을 모의하는데 김군 머릿속에 딱 떠오른 대상이 범죄지가 바로 앞집이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잘 알죠. 얼굴로 서로 안면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문을 열어줄 거고 또 아이와 낮에는 아이 하나만 같이 엄마가 있다는 보고 있다는 거. 걸 알고 있으니까 아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 집에서 돈을 갖고 올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면요 교수님 이 상황에서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게 뻔히 알잖아요. 그 얘기를 그 걱정을 김군도 했어요. 네. 우리 앞집이고 저 아줌마 아이랑 둘만 있는 거 이건 범행 대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내 얼굴을 알아. 그러니까 이 채군이라는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죽여버리면 되지. 죽여버리면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던 최양이나 윤양도 그래 그게 맞네. 그리고 범행에 동의해서 적극 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옵니다. 11시 아침 11시경에 초인종 눌러요. 김군이. 옆집이니까 바로 앞집인 가서 눌러요. 피해자가 문 받겠지요. 아줌마가 앞집에 사는 애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왜 그러니?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훅 하고 들어와 네. 버리죠. 바로 그냥 이 칼 들어서 들이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뒤로 벌렁 넘어졌겠죠. 네. 그때 뒤따라오던 채모군이 아예 못 일으켜 하려고 발로 피해자를 막 짓밟죠. 뭐 주먹발로 이제 마구제비로. 그리고 문 닫고 다 들어간 거죠. 네 명이.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아마 너무 심하게 맞아갖고 이 피해자가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소리 쿵쾅쿵쾅 때리는 소리 안 들리라고 그때 TV를 여자애들이 엄청 크게 트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기절했어요. 엄청나게 이거 두들겨 패서 기절한 그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깁니다. 범행 도구로 넥타이로 손발을 이제 묶었어요. 그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윤양하고 그 최양이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피해자는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네. 김군을 알잖아요. 네. 김군을 아는 이상은 그들이 그 아줌마를 살려주지 않죠. 혹시 모르니까 거기다가 휘발유 부어놓고 화재까지 다 저질러서 그렇죠. 욕실에다가.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그 아줌마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넥타이를 풀고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 그 살아서 나오려고 하는 거를 얘들이 눈치채고. 근데 어머니께서 부시럭거릴 수밖에 없는 게 아이가 바깥에 그렇죠. 이게 엄마는 3살짜리 아이가 밖에 있잖아요. 그게 모성입니다. 결국 아줌마를 확인 사살까지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아줌마도 그 얘기해요. 니네 왜 그러냐. 우리 애기 어딨냐. 애기만 돌려다 달라. 그때 주방에 가서 그때 그 발견된 그 흉기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가서 오히려 아랫배를 찔러버립니다. 나중에 이 과정들 보면은 다 가담시켜 버리잖아요. 너도 찔러. 그렇죠. 네.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이 정말 악마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악마예요 얘는. 특히 김군 같은 경우는 불러내리기도 했고 이놈이 앞장서서 그 아이만 돌려달라. 너 앞집 저 학생 착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니 나 신고 안 할게. 애만 돌려주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식칼 가지고 와서 바로 아랫배를 찔렀는데 너무 깊숙이 찔러버린 거예요. 살해의 목적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장기가 도출된 모양이에요. 그게 또 이 김군 이놈이 보기 싫다고 이불 갖고 와서 그 쓰러진 사람을 덮어 씌우고 그 채군이죠. 걔한테 식칼을 건네면서 너도 찔러. 너도 찔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 채군이 엄청나게 찌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피가 계속 흐르고 이러니까 다시 피해자를 욕조로 이동을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더 살아날까 봐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물에 잠기게 해놓고 등 부분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찔르면서 공격을 하고 결국은 머리까지 밟고 발로.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남은 숙제가 하나 있죠 이제 얘들한테.
네. 어린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어? 그리고 그 의논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죠. 아가, 너 나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애가 빵긋빵긋 웃어요. 3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건 죽이자. 마치 저 김군을 알아서 혹은 채군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가깝게 생각하고 웃는 걸로 인식한 것 같아요. 차라리 울어버렸어도 살았을 것 같긴 한데, 애가 빵긋빵긋 웃으니까 야 저건 우리 아는 거야. 죽이자 해가지고 4명이서 그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인삼주병을 김군이 채군한테 던져줘요. 인삼주 이렇게 들어있는 걸. 그걸로 그 채모군이 인삼주병으로 어린아이 머리를 구타하니까 애는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지죠. 아니야.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아주. 저 그 뒤가 더 화나요. 그리고 근데 아이가 사망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까지 밟았는데도 사망 안 했어요. 아이가 아마 울고 꿈틀꿈틀 됐을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엄마가 있는 욕조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거기서 익사시켜요. 머리랑 등이랑 다 눌러서. 그러고 나면 이제 완벽하게 두 사람을 살해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양동이에 물 받아다가 여기저기 마구 뿌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지르고요. 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11만 5천 원인가 금차 갖고 나왔잖아요. 그걸로 그 근처에서 삼겹살 처먹습니다. 삼겹살 처먹고 또 터미널 부근에 있는 데 가서 노래방에서 1시간 노래 부르고 우리 앞으로 이 이야기는 영원히 하지 말자. 지들끼리 이제 비밀 지키자. 이런 결의를 하고 3명은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군만 그놈만 남았던 거예요. 2008년에 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근데 거기에 한 그 수감자 여성이 나와요. 27살이라고 하고 가명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름이 윤시연으로 나왔는데 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형량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1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범이 15년을 그 확정 선고를 받았다면 그거는 살인 사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때 화순 설아 아파트 살인 사건의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얘기를 했고요. 보셨던 시청자분들이 약간 좀 분개했던 장면이 있었던 거죠. 화가 난 거. 네, 뭐가 이제 하고 싶으냐니까 아직까지 연애를 못 해봤는데 연애하고 싶어요라는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뭐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공분이 있었는데 사실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그 공범이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건 확인이 안 됐지만 사람들한테 다시 그러면 도대체 화순설아 아파트 사건이 뭐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이 화순설아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희가 추정컨대 이 사람들 다 지금 나와 있어요. 다 나왔죠. 그 당시만 해도 15년이 맥시멈이에요. 얘들이 15년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 순간 각 요소 어디에선가 4명이 살아가지고 숨쉬고 있을 거예요. 결혼도 해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사람인가요? 또 다른 저희한테 한 번씩 생각을 일깨울 수 있는 사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했어요. 네. 예.